자, 이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이제 2년 반 되니까 문재인도 한마디 떠들었고 또 거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한마디 떠들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보면요, 참 예의 없게 생겼다. 아주 예의 없게 생겼다. 어떻게 좌파들은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같이 이렇게 예의 없게 생겼을까? 이 눈을 보면은 사람의 눈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현금을 크레딧 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현금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현금만 쓰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김상조는 현대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뭐 앞에서 리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실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의 그 특징은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자격이 없는 애들, 능력이 없는 애들이 꼭 무슨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대기업을 두들겨 패는 그거밖에 공부 안 한 애입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한 애예요. 대기업에 대해서 증오와 그런 것들이 강했던 애입니다. 이 자가 공정위원장 처음에 돼가지고 대기업 회장들 뭐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소집시켜서 아주 협박하고 그랬죠. 말 안 들으면 각오해. 이딴 식으로. 그렇게 공정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애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얘도 말이죠. 좀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자, 낡은 과거 모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 모델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 모델은 문재인에 비해서 할아버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모델은 아주 훌륭하고 우수했습니다. 문재인 경제 모델은 대기업 상조 김상조 모델은 이거는 아주 쓰레기입니다. 경제 실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 모델,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이 실패를 자초하는, 얘도 거꾸로 말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님 옛날 과거 모델이라는 게 이렇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자,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2.9, 3.3, 2.8, 2.9, 3. 보통 평균 3%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뭡니까? 올해 2019년 12월 달 되면 1.9%, 1.7% 이걸로 떨어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놈들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 3% 되는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 모델이 낡은 모델이다? 응? 아니, 경제 성장을 3% 하는 모델이 낡은 모델이고, 그러면 이렇게 1.7%로 절반으로 떨어지는 모델은 새로운 모델이고 그런 거야? 아니,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더 거지 같아? 그러면 옛날 거 하는 게 낫지, 이 멍청한 놈들아. 니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반사회성 인격 장애 환자들이 많은 거야, 니들이. 뭐든지 다 얘네들은 돈만 까먹어요. 자,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7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나가는 거는 5조 원. 그래서 이 기금에 2조 원이나 흑자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때 보세요. 쓰는 돈이 11조 원, 들어오는 돈은 10조 원. 그래서 1조 원 적자를 내고 있어요. 뭐든지 다 적자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무슨 입이 있다고 그냥 재봉틀로 꼬매야죠. 대기업 상조 김상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들으면은 뭐 그럴듯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반드시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면 거기에서 진실과 거짓이 나온다 그랬죠. 맨날 말로는 낡은 과거 모델 이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거 나쁜 거네 이럴 것 같죠. 지네들은 이 주사파 좌파들은 새로운 걸 하겠다니까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다 이게 사기치는 거다. 이게 다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개돼지들을 길들이는 거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 그때 훨씬 잘했다. 정말 훌륭했다라는 것이 통계 수치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통계만 박근혜 대통령님 때 훌륭한 게 아니라 모든 경제 통계를 보면은요, 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훌륭한 경제였었습니다. 그때야말로 국민들 행복이 높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문재인은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더불어 자살, 동반 자살, 함께 자살하는 게 문재인 때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김상조는 오늘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어저께 경제 기초체력 채울 정책 펴나가고 있어. 아니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기초체력을 채운대.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기초체력 채울 게 없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문재인에 비하면. 그런데 기초체력이 바닥이 났는데 채우겠다는 거죠. 김상조 말에서 진실이 실토되었죠. 경제 기초 체력이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텅 비어 있대요. 기초 체력이 텅 비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채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상조가 말 잘못했죠. 경제 기초 체력을 채울 김상조 딱 걸린 겁니다. 나한테. 예, 말 잘못한 거 딱 걸렸어요. 자, 그런데 2019년 5월 7일에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6개월 전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그랬어요. 문재인은 6개월 전에 기초 체력 튼튼, 김상조는 어저께 기초 체력 채워. 그러니까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5월 달에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데 지금은 기초 체력을 채워야 된다니까 둘이 말이 안 맞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지금 텅 비어 있다. 자, 2019년 10월 31일, 며칠 전이죠.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 기초 체력이 저하되었다. 경제 성장률 2%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다 난 겁니다. 아주 바닥이 나서 텅텅텅 비었어요. 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성장, 분배, 일자리, 10개 경제 성적표. 문재인이 4개 정권 중이니까 20년 만에 역대 최악이다. 얘는 아주 깡통인 거예요, 문재인은. 문재인만 깡통이냐? 김상조도 완전 깡통이다. 제가 예전에는 대기업 상조 김상조라고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상조 김상조라고 이름 바꿔야겠어요. 아니면 청와대 상조 김상조라고 바꿔야겠어요. 아니면 경제 상조 김상조라고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얘만 있으면 이름에 상조자 들어간 얘가 있으면요 경제가 안 좋아. 문재인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면 김상조 잘라야 되는데 김상조 더럽게 또 좋아하죠.
저렇게 아주 예의 없게 생긴 애들, 이렇게 무능한 애들을 문재인이는 무지 좋아해. 아주 지가 무능하니까. 문재인이 무능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애가 장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똑똑한 애 있으면 시켜먹질 못해. 예. 그러니까 멍청하고 무능한 애들을 장관 앉혀놔야 문재인이가 뭐 한마디 두마디 떠들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들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내가 장관 정도 됐으니까 그냥 적당히 가자.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무능한 애들 특징이 그거죠. 시키는 대로 하고. 하여간 대기업 상조 김상조 아주 예의 없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요. 야, 김상조가 오늘 이런 얘기 또 어저께 또 이런 얘기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이 과열되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실행하겠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는데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지난주 뭐 수요일인가 발표했죠.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부산을 제외하고 부산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부산에 분양가 상한제 풀고 규제 풀고 뭐 이렇게 규제 푸른 거는 부산에서 문재인이 부산 표를 많이 얻겠다. 그래서 부산에다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관광버스 타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부산에 있는 미분양을 싹쓸이를 하고 불붙은 부산 주택시장 미분양 아파트가 완판 잇따라 계약금을 2배 무는 배액 보상 소문까지 나와 갈 곳 없는 돈이 부산으로 몰려가 이렇게 부산에 열기가 솟았어요. 그럼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부산 주택시장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정책을 주저함이 시행할 거 그랬는데 얘 하겠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죠. 또 얘는 말만 맨날 있다 이래요. 자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의겸이 얘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얘도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자기 돈 탈탈 털어봐야 전부 9억 나오는데 자, 16억 원을 빌려서 재개발 지역 25억 건물을 매입해서 투기 논란이다. 이게 어디면 흑석동이죠. 그래서 이번에 흑석동을 규제해서 빼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흑석동은 안 했어. 그래서 신문의 기자들이 김의겸이가 여기서 50억 정도의 자산가로 탄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생기죠. 이거 일부러 흑석동 제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부동산 과열이 되면 주저없이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 다 생구라 개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번에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 목동, 흑석동, 서대문구가 있는데 목동에는 또 누가 있냐. 문재인이 사랑하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목동인데 그 목동도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있는 데는 딱 빠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 놈의 부동산 정책이 되냐 이거야. 대기업 상조 김상조.